좋습니다. 네. 자, 앞 시간에는 우리가 수요 공급 이제 끝나고요. 자, 오늘은 시장론 들어갑니다. 오늘 시장론하고 입지론, 지대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는 우리가 거기에 54페이지. 자, 54페이지 보시고 거기에 핵심 원이 있죠. 핵심 원에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번쯤 볼 것은 3번, 03번 하고 55페이지에 있는 04번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핵심은 어디 있느냐면은 56페이지 있어요. 56페이지 핵심 1, 핵심 2 있는데 시장의 효율성 이 부분이 우리 시험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시장 하면은요, 항상 시장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존재하는 시장이다. 그러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거래를 하겠죠. 거래. 자, 거래를 할 때는 서로 자기가 거래하고자 하는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할 때 그게 된 정보를 가지고 거래하느냐, 정보를 가지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정책론에 가면은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했어요. 정보의 비대칭성은 누구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가지지 않는다는 건데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은 뭡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가진 자는 우리가 그 LH 사태도 알겠지만은 우리 부동산이란 모든 자체는 정보를 가지면 항상 보면 남보다 더 이익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죠. 미리 선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보를 가진 쪽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문제가 있고요.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역선택을 하게 된다 하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책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보에 대해서 이 정보가 부동산에 반영되어 있는 정도, 부동산이 반영되어 이 정보가 어디에 부동산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그래서 어떤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줬느냐 하는 거죠. 거기서 이것을 어떤 새로운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즉각 반영되어 있는 정도를 가지고 그를 효율적 시장이랍니다. 자, 그래서 56페이지 맨 위에 보면 표 안에 효율적 시장이라는 정의가 있죠. 그 효율적 시장에 진하게 되어 있는 게 뭐죠?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어디에 부동산 가치에 반영된 거다 있어요. 됐나요? 그걸 효율적 시장이란다. 그러면 그게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데 어떤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낱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거를 빨리 자기 거로 만들어 주는데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보라는 것은 이미 흘러간 정보가 있어요. 과거 정보 있어요. 과거 정보 그리고 현재 정보 그 다음에 미래 정보.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이 기본적으로 쓰는데 우리가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보를 알았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정보를 이용하려면 그 정보를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기술적 분석이라 한다.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하면은 무슨 생각이 된다? 과거 정보구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기술적 분석이 뭐다? 과거 정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현재까지 정보. 그럼 현재라는 것은 이미 과거가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과거 정보에서 현재 정보까지 그를 기본적 분석이라 합니다. 기본적 분석. 자, 그러면 현재 정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기본 분석이다 하면 뭐다? 현재 정보까지를 알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는 이미 시간이 현재까지
존재했으니까 이미 바깥에 알려졌다 해서 이걸 공표됐다 이렇게 합니다. 알려졌다, 공표된 정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미래 정보는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았으니까 정보 분석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는 내부 정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내부 정보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동의어를 잘 인식하는 것도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하는 거죠. 그 내용 자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동의어를 인식하지 못해서 답을 틀리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자, 이것만 알면은 이 문제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은 자, 어떤 한 시가 있다고요. 한 시가 2000시가 있다. 그럼 2000시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00시가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 2000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 정보를 알고 있어요 하는 거죠. 그런데 2000시가 약성 효율적이면 과거 정보는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정보는 알지만 어느 누구라도 현재 정보를 알지 못하고 미래 정보를 알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돼요. 생각해 볼까요? 자, 아까 정보를 가진 자는 이익을 본다 했죠? 근데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이익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평등하죠.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가 독점이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 이익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이윤만 발생하는 것을 정상이윤이다 이렇게 해요. 누구나 똑같은 이윤을 보는 걸 무슨 이윤이라고요? 정상이윤입니다. 자, 우리가 편의점을 운영하면은 똑같은 어느 위치에 있던 똑같은 마진을 준다고요. 뭐 GS면 GS대로 똑같은 마진을 줘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상이윤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정보가 뭐예요? 현재 정보죠. 근데 남들이 가지 못하는 정보가 미래 정보죠. 그러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누군가가 뭐를 가졌다? 현재 정보를 얻었다면 독점했잖아요. 남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얻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뭘 가질까? 초과 이윤을 발생한다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초과 이윤을 발생한다.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과거 정보 분석만 한다면 무슨 이윤을 발생하십니까? 정상 이윤은 발생하지만 초과 이윤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누군가가 무슨 정보를 가졌다?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그 말은 현재 정보를 알았다면 뭡니까? 초과 이윤을 발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을 맞게 설명했는지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까지가 모든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2000시가 중강성 시장이라면 누군가 모두 다 뭐를 가지고 있다?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까지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한다 하면 뭡니까? 정상 이윤은 발생할 수 있지만 누구 독점을 하지 못했죠. 그러면 그때는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려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정보가 뭐죠? 미래 정보죠. 그럼 미래 정보를 알게 된다면 이 말이에요. 미래 정보를 알게 된다면 초과 이윤을 발생시킨다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은 지금 모든 정보가 그 시장은 모든 정보 다 공개되어 있어요. 모든 정보 다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독점할 수가 없죠. 모든 정보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 시장은 절대로 정상 이윤은 발생할 수 있지만 초과 이윤은 발생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어려운 개념들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동의어를 잘 인식하라는 거. 이것을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느 시에 속할까요? 할 때 우리가 부동산 시장 자체는 이 불안전 경쟁 시장에 속합니다. 부동산 시장 어디에 속한다고요? 불안전 경쟁 시장에 속하고요. 그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속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 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말을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힘든 시장을 말해요. 자, 그럼 요거 됐고요. 자, 그다음 옆에서 하나 이제 줄을 거면은 방금 했던 정의가 있어요. 자, 방금 했던 정의에서 어떤 이윤이 있고 정상 이윤이 있고 초과 이윤이 있다 했죠. 정상 이윤과 초과 이윤. 자, 그러면
어떤 시장이든 있어요. 어떤 시장이든 그 시장에 대해서 뭐냐? 약성은 뭡니까? 과거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 강성은 모든 정보. 여기는 전부 다 초과 정상 이유는 다 발생을 할 수 있다 합니다. 네, 정상 이유는 다 어느 시장이나 다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뭐가 되느냐? 초과 이윤인데 초과 이윤을 얻는다. 자 초과 이윤이야. 초과 이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은 초과 이윤을 얻는다 했는데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누가 약성 효율적은 과거 정보를 알고 있죠. 그럼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를 모르죠, 다른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는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무슨 정보와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를 얻으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가 있다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중강성 시장은 누구나 과거와 현재 정보가 있으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정보, 무슨 정보? 미래 정보. 미래 정보를 얻으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 오픈되어 있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즉 정상 이윤만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초과 이유는 정보라는 것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얻으려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거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비용이 들 거예요. 남들이 가지 못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이 들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보 비용이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뭐가 들까요? 할 때 정보 비용이 들어가.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뭐가 들어간다고요? 정보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 자, 그럼 여기도 미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는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정보 비용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또 두 번째 묻는 지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초과 이윤적이 얻기 위해서 정보 비용을 돈을 썼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정보 비용을 썼는데 만약에 요 초과 이윤적인 문제가 제곱미터당 200의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이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쓴 돈 있죠. 정보 비용도 200의 들었다면 이거는 쌤쌤이 되죠. 같으면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윤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차감해버리면 0이 되죠. 0은 차감을 해버리면 0이 된다고요. 이윤을 얻기 위해서 쓴 돈이 200원이라면 제로가 되잖아요. 아, 그러면 이쪽에도 뭐가 된다? 정상 이윤만 발생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정보 비용을 가지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정보를 얻어도 뭐다?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쓰는 표현이 자, 시장인데 우리가 시장 자체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뭔가 불완전 경쟁 시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가상적 시장을 만든 거예요. 가상적 시장은 현실적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자, 첫째,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 시장이 아니다. 이것부터 생각하면서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첫 번째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동질성, 기능적으로 동질해야 됩니다. 기능적으로 동질성을 가집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시장에는 우리가 소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수인이 참여합니다. 매도자 매수가 많다 하는 거. 다수인이 존재합니다 하는 거죠. 다수인이 존재하고요. 자, 그러면 이 다수인이 거래를 할 때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가입과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자유로운 시장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장. 그리고 이 시장에서 거래할 때는 누구나 이 다수인이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야 됩니다. 모든 정보 다 오픈됐다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하는 완전 경쟁 시장인데 그 완전 경쟁 이걸 완전한 정보라고 합니다.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시장을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라도 가지지 못할 때는 그거를 우리가 뭐한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이 정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인데, 자, 그럼 이거 시장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이 시장은 어떤 시장일까요? 방금 약성 효율적 시장은 뭐가 정보 있습니까? 과거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만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약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못하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 한다 하는 거고, 그러면 중강성도 모든 정보가 공개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중강성 시장도 불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성 효율적 모든 정보 다 오픈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시장 분석이 끝났어요. 예. 자, 그럼 시장 분석이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이 정리를 잘해야 되고요. 여기서 첫 번째 정리를 잘하면서 초과이윤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이 낱말을 물을 때 올바르게 설명했느냐를 묻고, 마지막에는 요거를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내용이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또 국어 용어 중에서 할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할당. 자, 할당이라는 말은 우리가 옛날에 참 우리는 아픈 기억이 있죠. 아픈 기억이 있는데 일제시대에 있는데 일제시대에 우리 노역을 시켰어요. 착취했다고요. 그러면 노역을 시키면서 뭡니까? 무조건 일해 했는데 일을 잘 안 하더란 말이죠. 근데 뭐 하니까? 할당을 주니까. 어? 너 요 정도만 하고 하면 일 빨리 끝나면 너 집에 가도 돼 하니까 할당을 하니까 야 일이 뭐 엄청 잘 되는 거야. 그게 뭐냐? 할당이 배분이라고요. 예, 옛날 사람들이 돈 내기 있어요. 돈 내기. 혹시 들어봤나요? 그 돈 내기가 뭔지. 참 요즘 쓰지 않는 용어죠. 그래서 우리가 할당이란 말은 배분이다 이 말이에요. 배분. 그래서 할당이 뭐라고요? 배분. 그러면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는 말이 있고요. 할당 효율적이다 하는 말이 있고, 할당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할당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불만이 있다 없다? 불만이 없다는 뜻이고, 할당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다른 말로 할당이 비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불만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지자면 이윤입니다. 이윤인데 정상 이윤만, 즉 할당이 효율적인 것은 누구나가 초과 이윤을 획득하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못하는 시장이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정상 이윤만 발생하는 시장이다. 이런 결론 내리면 돼요. 그러면 할당이 비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누군가가 초과 이윤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할당이 효율적이면 뭐가 안 된다고? 초과 이윤이 누군가 발생하지 못했고, 할당이 비효율적인 것은 누군가가 초과 이윤을 발생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할당 효율적이다, 할당 비효율적이다. 할당 효율적 개념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체로 본다면, 지금 이 자체의 개념을 본다면 완전 경제시장은 누구나 정상 이윤만 얻죠. 그럼 초과 이윤은 발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시장은 할당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네? 방금 설명했는데 지금 답이 어떤 답이 났어. 자, 완전 경제시장은 할당이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효율적이잖아요. 아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정상 이윤만 있고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을 할당이 효율적이다라고 했잖아요. 어려운 용어 아닌데. 오늘 좋은 날인데. 할당이 뭡니까? 네, 효율적이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답을 내놨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그럼 불완전 경쟁 시장인 약성과 중강성 시장은 결과적으로 뭐가 발생해요? 초과 이윤이 일어났잖아요. 초과 이윤이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시장이다?
약성과 중강성 시장 모두는 불안정 경쟁이기 때문에 불안정 시장으로서 할당이 비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됐나요? 그러면 할당이 비효율적인 이유를 나중에 묻습니다. 할당이 비효율적인 이유는 뭘까요? 라는 거 문제를 한번 탁 던져요. 요거 이제 요 말이 조금 까다롭다는 거. 어렵진 않아요, 사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불안정 경쟁 시장은 할당이 효율적일 수 없을까? 하는 걸 생각했어요. 자, 보세요. 일단은 완전 경쟁 시장은 뭐다? 할당 효율적이다. 초과 이유였기 때문에. 그럼 불안정 경쟁 시장은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할당이 비효율적이다. 되나요? 할당이 비효율적이다라고 일단 답을 냈어요. 그런데 불안전 경쟁 시장은 할당이 효율적일 수 없을까? 이 말이에요.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이 효율적일 수 있다.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이 효율적일 수 있다. 방금 뭐가 뭘 설명했나요? 이것 때문에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정보 비용이 들었죠. 그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다면 되나요?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다면 정상 이윤밖에 남지 않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이유로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이 효율적일 수 있다. 적일 수 있다. 라는 정의가 된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6페이지에 있는 그 표를 먼저 그려놨고 그 다음에 밑에 방금처럼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죠. 요 그림을 위아래로 겹쳐서 만들어놨죠. 예, 됐습니다. 그럼 안에 있는 56페이지 가로 1번이나 57페이지에 있는 가로 2번, 가로 3번도 같이 설명이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57페이지에 있는 02번 있죠. 자, 이것만 봅시다. 다시 가죠. 자, 원 1번에 02번 57페이지 02번에 할당적 효율성과 균형이 있는데 원 1번이 완전 경쟁 시장이면 할당 효율적이 된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 된다. 됐죠? 그러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어요. 자, 이제 주어가 바뀌었죠. 자, 이거 주어를 잘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주어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자, 다시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당 효율적 시장 자체가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은 뭐도 존재하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도 완전 경쟁 시장도 존재하니까. 자, 됐나요? 이거 구구 공부죠. 구구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원 2번에 설명을 아까 한 거 됐어요.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드는 정보 비용과 일치한다면 불완전 경쟁 시장을 할지라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58쪽에 3번입니다. 독점 시장도 있습니다.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 비용이 모든 투자에게 동일하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다 배분했다면 독점을 하고도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4번에 소수 투자자들이 다른 싼 값으로 정보 획득한다. 자, 소수 투자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똑같은 정보를 얻는데 비용을 적게 썼다면 이윤이 더 발생하겠죠. 뭐 계산 안 해도 답이 나왔나요? 오케이. 그래서 더 싼 값으로 정보 획득 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하는 거죠. 포인트 됐고. 자, 5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독점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거 지금 4번 보기 지문하고 5번, 특히 5번 조심하세요. 자, 방금 뭐라 했어요? 불안전 경쟁 시장은 할당 비효율적 시장이라 했죠. 그런데 불안전 경쟁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했죠. 그러면 불안전 경쟁이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방금 설명했어요. 그러면 불안전 경쟁 시장의 할당 비효율적 시장은 독점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당이 비효율적이다 말을 하면 안 된다 말이죠. 그 이유는 방금 어디서 설명했습니까? 원 2번하고 원 4번에 또 설명했어요. 독점을 하고서도 독점을 했는데도 뭡니까? 할당이 효율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요때 독점을 했잖아요. 정보를 얻어서 독점을 했는데도 할당이 효율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독점 자체가 할당이 비효율적이 되는 원인은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독점 자체가 할당이 비효율적 되는 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수말로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할당이 비효율적입니까? 이유는 그냥 할당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지 독점 때문에 일어난 것과 불안정 경쟁 시장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자, 참 국어 참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방금 뭐라 했어요? 똑같은 독점을 줬잖아요. 독점을 줬는데 누구가 정보 비용을 적게 썼잖아요. 그럼 그 독점을 하고도 독점을 해서도 뭡니까? 할당이 효율적일 수 있고 독점을 해서도 할당이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냥 할당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표 만약 정보 비용이 정보의 가치보다 작다면 비용이 적게 들었죠. 그럼 정보 획득자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때 그 투자자는 시장을 패배시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정보 가치보다 정보 비용이 적게 들었잖아요. 그럼 초과 이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죠. 그래서 시장을 패배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또 정보 비용이 공개적이라면 정보 시장이 공개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기회 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고 초과 수익도 발생하지 않으며 시장을 패배시킬 수도 없어서 자본은 효율적으로 할당된다. 이것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정보 가치가 있고 정보 비용이 있는데요. 정보 가치, 정보 비용. 자, 그 밑에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은요. 정보 가치가 있어요. 정보 가치를 알면 되는데 정보 가치는 현재 있는 A 부동산이 있어요. A 부동산. 그럼 이 A 부동산이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들어올 수 있는 수익,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해 본단 말이죠. 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미래의 수익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분석할 때는 미래의 금액 그 자체로 가지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분석은 미래의 예상되는 수익을 그대로 미래 시점을 두고서 분석하지 않고 이 미래 시점 가치를 어디로 돌리느냐? 현재. 어느 시점? 그 부동산의 현재 시점 가치로 돌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할인이다 합니다. 뭘 한다고요? 할인.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됩니까? 미래 금액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미래 금액을 현재 시점으로 돌릴 때 쓰는 표현을 우리는 뭐 한다? 할인합니다. 환원합니다. 라고 써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정보 가치에서 환원할 때 사용하는 개수가 있는데 그거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를 써요. 무슨 가수? 일시불 현가 개수. 자, 이걸 할 때 어떤 값을 쓴다고요? 일시불에 대한 무슨 가수? 현재 가치 개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 줄여서 현가 개수를 사용한다. 됐나요?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사용하는데 그 일시불의 현가 개수 공식은
분모 분자에서 자 분모가 있어요. 분모가 1 플러스입니다. R입니다. 자 R에 있는데 R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수익률 할인율이 뜻해요. 자 요거 R이 무슨 뜻이라고요? 할인율. 자, 이거를 일반적으로 할인율 개념을 요구 수익률이란 개념을 써요. 일명 이것을 무슨 율이다? 할인율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할인율 주면 되고 할인율이 없고 요구 수익률 주면 아 이게 할인율이구나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n제곱 이렇게 되면 돼. 요 n은 기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n은 뭐다? 기간인데 그 기간이 몇 해냐 하는 거죠. 몇 년 후냐? 2년 후면 2제곱 3년 후면 3제곱 요거는 기간을 뜻한다 하는 거죠. 기간. 그래서 1입니다. 1. 됐나요? 요것을 우리가 일시불에 대한 현재 가치 계수예요. 그러면 요 값과 이 값을 알면 되는 거죠. 이거와 이거. 그래서 이 금액을 알면 되는 요 hen가 계수를 자 미래의 금액을 알았다 하면은 이 미래의 금액에다가 곱합니다. 곱하기. 자 곱하기 방금 뭐라 했어요?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럼 결론은 우리가 요것은 우리가 자연수는 분수로 만들면 1분의 이거죠. 네, 그럼 곱하죠. 자, 내가 우리가 기초 상식에서 기초 계산식에서 a분의 b와 곱하기 c분의 d를 곱할 때는 분모와 분모끼리 곱해서 a 곱하기 c다 이 말입니다. 네, 분자는 요거를 곱하면 돼요. b 곱하기 d 이렇게 곱하는 거 돼요. 이해됩니까? 결과적으로 요것은 요거 곱하니까 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죠. 예, 그러니까 분모가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될 것이고 미래 금액이 바로 금액이 될 거잖아요. 아 그래서 앞으로 이 가정이니까 현재 가치 구할 때는 미래 금액을 뭐로 무조건 1 플러스 R의 n제곱을 나눈다. 이런 결론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럼 무슨 값이 나온다? 현재 값이 구해진다. 이 끝이에요. 이것만 산출하면 이 문제는 끝. 이 문제는 끝이라고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공식을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식을 한 개 보는데 자, 그 59쪽에 예제 문제 있어요. 59쪽에 예제. 예, 예제. 다음의 조건에서 정보 가치는 얼마인가요? 했어요. 자, 정보 가치. 자, 거기서 어찌 됐냐? 상업지로 개발될 경우에 있어요. 개발된다는 것이 100%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자, 개발된다는 말이 뭐라고요? 확실하다. 확실성 가치입니다. 토지 가치는 1억 1천만 원이네요. 몇 년 후로 물었어요? 1년 후. 1년 후. 자, 그러면 여기서 개발된다는 말이 뭐다? 100% 확실하다. 확실성 가치. 그럼 확실성 가치가 1년 후에 얼마 된다고 했어요? 1억 1천만 원 된다 했죠? 1억 1천만 원이 된 거고. 자,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A 토지가 1년 후 상업지로 개발되지 않는다. 그럼 개발되지 않으니까 불확실하죠? 네, 불확실합니다. 개발되지 않을 경우 토지 가치는 얼마다? 8,800만 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불확실성이 있어요. 자, 그럼 확실성이라는 것은 퍼센트로 본다면 몇 프로예요? 100%죠. 100%. 그럼 들어서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뭐니까 불확실성이죠. 그러면 요거는 불확실성 가치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자, 들어선다면 얼마다 했어요? 들어선다면 1억 1천만 원이라 했죠. 자, 들어서지 않는다면 8,800만 원 했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왜 두 개를 했을까요? 둘 다 불확실성이 100%가 되지 못하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다? 10%다. 그럼 요구 수익률이 아까 방금 뭐라 했다 했어요? 할인율이랬죠. 아,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높으니까 나중에 그 금액 현재 가치를 구하죠.
현재 가치 구할 때 사용하는 값이 뭐다?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이 10%니까 0.1. 자, 퍼센트를 소수점 같이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10%니까 0.1. 됐나요? 자, 몇 년 후입니까? 1년 후. 만약에 2년 후는 2 제곱할 건데 이건 1년 후 값이니까 1입니다. 결과적으로 1 플러스 0.1을 나눌 거라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무엇입니까? 상업지로 개발 가능성 50%다 있죠. 자, 그러면 상업지로 개발될 가능성은 50%다는 것은 개발된다면 1억 1천이죠. 개발되지 않는다면 얼마입니까? 8,800이죠. 그럼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50%랬죠. 그러면 이 8,800만 원 전부가 가치가 아니고 8,800은 50%만 기준하는 것이고, 그러면 들어설 확률도 몇 프로입니까? 50%죠. 여기에다 각각 50% 50% 해야 몇 프로가 논다? 100% 가치가 논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잘 보세요. 이거는 들어선다는 것은 100%야. 이거는 들어서지 않는다. 들어선다면, 들어서지 않는다면.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이 50%죠. 그럼 들어설 가능성도 50%죠. 이것만 잘 해요. 그러면 요거 가치가 얼마 됩니까? 4,400만 원과 그 다음에 5,500만 원 되겠죠. 5,500만 원 되겠죠. 이 두 금액을 합칩니다. 그러면 9,900만 원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몇 번만 반복해 보세요. 이 두 금액만 구해지면 이제 뭘 나눕니까? 여기다가 현재 가치를 구해주라 했죠. 방금 미래값을 이제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미래값을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뭡니까?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1 플러스 0.1이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뭐다? 1.1을 나누면 되고, 여기다가 9,900에다가 1.1을 나눠주면 된다고요. 됐죠? 네, 이거 반복만 하면 아주 빨리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얼마가 나오고? 1억이 나오죠. 요것은 확실성 가치는 1억이 나오고, 그럼 불확실성 가치, 이 불확실성 가치가 현재의 토지 가치라고요. 현재의 토지 가치. 이것이 9천만 원 오죠. 9천만 원. 그러면 현재 가치는 얼마인데? 불확실성 가치는 현재 아직 개발되지 않았단 말이야. 9천만 원인데 미래에 개발된다면 이건 가치는 1억이 되니까 얼마가 더 투자한다면 1억, 얼마가 넘어가죠? 1,000만 원이 이익이 생기잖아요. 이 가치는 결과적으로 정보 가치는 얼마가 된다? 1,000만 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성의 현재 가치와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 차이 나는 금액이 정보 가치다 말이에요. 자, 정보 가치는 뭐와 뭐 차이라고요? 확실성하의 현재 가치와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정보 가치라 한다. 됐나요? 정보 가치. 자, 그래서 정보 가치는 얼마다? 1,000만 원. 그럼 내가 요걸 보세요. 정보 가치가 1,000만 원짜리죠. 그럼 내가 이 정보 가치를 얻기 위해서 700만 원을 썼어요. 얼마 썼다고요? 700만 원을 썼어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럼 이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만약에 700만 원 썼다면 뭐가 초과 이윤이 얼마 생깁니까? 300만 원밖에 안 생기겠죠. 만약 정보 비용을 200만 원 썼다면 800만 원 남겠죠. 그럼 정보 비용을 1,000만 원 썼다면 이 가치는 이윤이 1,000만 원 생기는데 1,000만 원 썼다면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죠. 이 개념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단원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시장인데요. 자, 주택시장 들어가기 전에 자, 오늘 나눠준 프린터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나눠준 프린터. 자, 테마 1에 그게 01번입니다. 효율적 시장인데요. 자, 1번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있어요. 자, 여기서 딱 나왔을 때 중강성 효율적 시장 났다. 그럼 내 머릿속에서 뭘 생각했습니까? 과거와 현재까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미래 정보를 가지지 못했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뭐를 분석하는 겁니까?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 분석을 되나요? 그러면
중강성 시장은 어디까지 정보가 있다? 현재까지 정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분석을 뭐 했다고요? 기술적 분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요 시장에서 공개되지 않은 미래 정보를 얻어야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요까지 정보만 가지고는 무슨 이윤이 되고 정상 이윤이 되고 중강성은 미래 정보를 가지지 못한 미래 정보를 알아야 뭘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말이야. 그럼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만 가지고 있으니까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다음에 2번. 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강성은 무슨 정보와 과거, 그다음에 현재, 미래가 모두 공개되어 있죠. 모두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 분석만 잘하면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기가 쉽다. 없죠.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무슨 이유는 발생하되 정상 이유는 발생하지만 초과 이유는 발생한다는다. 어떤 경우로도 발생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있어요. 자, 틀렸죠?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에 해당한다?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불안전 경쟁 시장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맞죠? 됐나요? 다른 사람은 값싸게 정보를 얻으니까 초과 이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초과 이윤을 발생시킬 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하는 시장을 맞아요. 자, 6번. 약성 효율적 시장이네요. 자, 약성은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과거 정보만 알고 있죠. 그러면 현재 정보도 모르고 미래 정보도 없는 시장이죠. 자, 이것부터 분석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한다. 과거 정보니까 이거 분석하는 거 기술적 분석이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틀리죠?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말을 조심하랬잖아요. 약성은 과거 정보만 공개되어 있고 현재와 미래를 없죠. 그러면 요 약성성의 기술적 분석하는 것은 과거 정보, 남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분석했잖아요. 그럼 과거 정보만 분석한다면 이거는 뭡니까? 그럼 여기서 정상 이상을 이유는 초과 이윤이죠.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하면 틀렸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정보를 알아야 됩니까? 현재와 미래 정보를 알아야 뭐한다?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잖아요. 자, 다음 7번. 그래서 내용이 많은 것이 아니라 문장을 잘 판단하시라고요. 자, 7번. 중강성입니다. 중강성 어디까지 정보입니까? 과거와 현재 정보까지는 알고 있는데 미래 정보를 모르고 있는 시장이죠. 그러면 과거와 현재 정보까지만 알면 무슨 미래 정보를 알면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수 있는 시장이죠. 자, 그래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 요까지는 맞아요. 자,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나타나네요. 기본적 분석을 한다. 요까지 분석을 기본적 분석이라죠. 기본적 분석이라 하더라 하는 거죠. 투자에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거죠. 맞게 설명한 거죠. 됐나요? 네. 자, 그다음 8번.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도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아까 저 설명에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 자체는 할당이 효율적이죠.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도 어떤 시장이 존재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할당 효율적 시장 자체가 완전 경쟁성이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도 존재하므로. 예. 자, 그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오늘 아침에 신문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대가 재개발된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현재 정보죠. 현재 정보가 공표되자 이럴 경우 갑이 그 기사를 읽고 즉시 토지를 매입했을 때 있어요.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면 있어요. 자, 이 지역은 현재 어떤 효율적 시장이 되는가? 따보세요. 지금 정보가 어떤 정보예요? 현재 정보를 알았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정보를 알았다고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정보를 가지고 뭘 얻었다 했어요? 초과 이윤을 얻었다라고 했죠. 현재 정보를 가지고 초과 이윤을 얻었다. 그럼 어떤 시장이에요? 여러분 분석. 지금 계속 내가 분석 이렇게 했는데 아니 사실 아니는 저 그 창 밑에 있는 게 아닌데 그 창 수선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무슨 정보였어요? 과거 정보고, 예? 중강성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정보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에는 약성은 과거 정보를 감안한다면 초과 이윤이 획득할 수 없죠. 그럼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 정보를 가지면 초과 이윤을 발생할 수 없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현재 정보를 얻었다고요. 현재 정보를 가지고 초과 이윤을 얻었다. 현재 정보를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약성은 과거 정보를 알 때 현재 정보가 오르는 시장이잖아요. 그럼 초과 이윤이라는 것은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현재 정보를 가지느냐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죠. 중강성이면 남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인데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고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무슨 시장입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어려운 내용 분명히 아니에요 이거. 네, 국어 공부 좀 하세요. 자, 그 다음 쉬었다가 우리가 주택시장 들어가겠습니다.